어김없이 TMI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고쿠조 카린토우죠. 카린토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어릴 때 맛동산이라고 먹었던 과자가 있어요. 그게 거의 똑같은 모양인데 이 단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먹다 보면 맛동산이 맛없게 느껴지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엔 전후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는 과자입니다. 그,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정보를 재미없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말투가 이래서요. 이번에는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걸 알고서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여기저기 글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기술들만 얘기하고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4차 산업혁명, 뭐 4차가 아니라 산업혁명이 뭔지를 알고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산업혁명에서부터 깊이 있게 짚어가 볼까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데 저도 무조건 맞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좀 부끄러워한 적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맞다고 느끼는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산업혁명이란 것은 산업의 혁명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즉, 산업의 혁명적인 전환,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정권이 뒤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그럼 산업혁명이란 건 산업의 정권이 뒤바뀌었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1차 산업혁명은 농업에서 경공업으로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이럴 때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 1차 산업혁명으로 거기서 저렴하게 들여와서 1차 가공을 해서 파는 경공업 시장들이 발전을 하면서 경공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 부자들의 몰락과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산업이 혁명적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쪽은 그렇게 그다지 크게 변경되진 않았고요. 가장 크게 바뀌었던 거는 공장이 들어서는 2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2차 산업혁명이 진짜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산업혁명 중에 혁명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그 정권이 뒤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거의 150년 가까이 진행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혁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뭐 일단 그건 차치하고, 자, 2차 산업혁명은 공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수공업자들은 그 공장에 낮은 가격에 밀려서 가내수공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었죠. 즉 산업의 리더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3차 산업혁명은 많은 전문가들이 자동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델 컴퓨터가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생산 공장들을 만들어서 자동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생산을 이루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HP나 IBM 같은 대형 기업들을 누르고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식의 신흥 부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까지는 기존 세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3차 산업혁명에서부터는 기존 세력이 무너지는 것보다 신흥 강자들이, 새로운 혁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또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게 그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도 뭐 공장이냐 자동화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거기 들려있는 기술들만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주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나열을 해볼게요. 우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을 소개할 때는 아마존의 뭐 책방 이런 것보다는 아마존이 대시라는 바코드 리더를 선보인 적이 있었죠. 2014년 정도였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아마존 대시로 미국 최대 쇼핑몰과 백화점 매출이 10%씩 뺏겼다고 보고한 자료도 있었거든요. 이들의 가장 공통점은 뭘까요? 전부 다 20만 달러죠. 한국 돈으로 2억 미만의 IT 기업이었습니다. 얘네들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다들 몇 조 이상의 뭐 어떤 거는 몇백 조까지도 올라가는 대기업이 되어버렸죠. 그동안 2차, 3차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거대 설비 자본이 있어야만 됐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거대 자본이 필요 없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산업의 혁명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IT 기업이 다른 산업군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우버이츠 같은 택시 사업인데 IT 기업이 들어와서 택시 산업들을 통합하지 않나. 그 IT 기업이 들어가서 호텔 산업을 통합하지 않나. 책방이 들어와 IT 책방이 들어와 가지고 뭐 전 산업을 먹어버리고 있었죠.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진을 찾아보는데 재밌는 게 보였습니다. 공장 때문에 무너진 소형 자영업자들이 대물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스톱 에어비앤비? 왠지 산업혁명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산업혁명 다 좋아요. 그럼 왜 산업혁명이 중요하네 뭐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산업혁명 시대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신흥 강자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인사이트를 알고 내가 올라탄 기차가 그 흐름을 타는 기차인지 아니면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기차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산업혁명 시대에서 쇠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있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기업이 흥하는 기업일까요? 쇠하는 기업일까요? 그래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린 가장 기회의 시기에 있다는 것이겠죠?